자, 이번 시간에는 4차 함수의 유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이 4차 함수의 유추에서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적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적분 공식 있죠. 이걸 간단하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학생들은 뒤에 적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0이 0이고 F'2가 16이래요. 나 조건을 보면은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 이렇게 해서 F'X는 0보다 작다. 지금 보시면은 가와 나 조건 둘 다 도함수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당연히 3차 함수겠죠. 그래서 도함수부터 먼저 예상을 해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조건 F'0이 0이에요. 여기를 지난다 이 말이죠. 도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 F'2가 16입니다. 여기 2가 있다면 여기 어딘가 2,16 이렇게 지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0보다 작은 쪽이죠. 그 다음에 K가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K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0하고 K 사이에서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4참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최고차의 계수 1이기 때문에 3참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만약 K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여기서 뚫고 지나가 버리죠. 그죠? 음수가 안 됩니다. 왜? 여기를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런 거.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F'X 음수라 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 지금 양수가 나오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어딘가 있을 텐데 K보다 작은 쪽에서 0 빼고 K보다 작은 쪽에서 도함수가 음수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K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K입니다. 그래서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요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참수와 4참수에서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힌트는 이렇게 극값 쪽에 있습니다. 극값 쪽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요 지점을 P라고 잡으면 0에서 접하고 있죠. 그 다음에 P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도함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F'X는 자, fx가 4창의 개수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 당연히 개수가 4가 되겠죠. 그 도함수가 0에서 접하고 있어요. 접한다 제곱. 그 다음에 P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다. X 빼기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F'2가 16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16 되고 16 곱하기 2 빼기 P가 될 겁니다. 약분시키면 1 될 테고 결국 P 값은 1 되겠죠. 결론적으로 F'X는 4x 제곱에 x 빼기 1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4x 세제곱에 빼기 4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F'X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가 조건과 나 조건을 조합해 봤을 때 도함수, 3참수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요 조건 2,16을 이용해서 F'X를 구해낼 수 있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fx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봤을 때
감소하다가 그죠? 0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계속 감소해서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을 보는 겁니다. 방정식 f'x는 0하고 2 사이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0이에요. 그죠? 여기가 2죠. 그 다음에 여기가 p입니다. p가 1이라는 거 구했죠, 우리가? 0하고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아, 1이다라는 실근을 갖게 돼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도함수를 통해서 사차함수를 그려보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는 극대값이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f0이 0이면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는데 이 말뜻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차함수를 그렸지만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x축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x축의 위치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f0이 0이다라는 소리는 여기가 지금 0이죠. 여기가 0.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fx는 사차함수입니다. 얘가. 사차함수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이 지점 보이시죠? 이 지점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fx, 자, 도함수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적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적분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fx는 x 4제곱에 빼기 3분의 4x 세제곱에 적분상수 c가 붙게 됩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그려리니 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f0이 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c 값이 0 돼 버립니다. 이렇게 0. 그럼 fx가 이 식밖에 안 남게 돼요. 그 상태에서 요 지점이 우리가 1이다라는 거 구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f1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f1은 1 빼기 3분의 4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분의 1 됩니다. 그러면 이 fx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위쪽으로 다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돼야 되겠죠.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원점을 지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원점을 지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입니다. 자, 가조건.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말뜻은 여러분 봤을 겁니다. x는 2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4차함수가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하는 순간 게임은 끝이죠. 거의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원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2가 대충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2차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은 W자 형태로 극소 극대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극소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런 형태로 대칭으로 그려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x는 1에서 극소값을 간다고 되어 있네요. 끝났죠, 그러면? 1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1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3에서도 극소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방금 그렸다시피 여기 원점을 지나면서 W자 형태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감소하다가 정점을 찍고 얼만큼 올라갈지 모릅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죠? 여기랑 같은 값을 가지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사차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들 1하고 2하고 3 있죠. 1하고 2하고 3에서 그 값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도함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자, 최고차의 개수 1인 4차함수니까 미분하면은 개수가 4가 붙겠죠. 그래서 x 빼기 1에 x 빼기 2에 x 빼기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4x제곱에 빼기 24x제곱에 플러스 44x에 빼기 24가 될 겁니다. 이게 도함수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x 4제곱에 빼기 8x 세제곱에 플러스 22x제곱에 빼기 24x에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알고 있죠? 0,0 fx가.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는 거죠? 극대값을 a라고 할 때 a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극대값 어디서 나오죠? 2에서 나옵니다. 2에서. 그죠? 그 말은 f2를 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f2는 16에다가 빼기 64에다가 플러스 얼마인가요? 4. 88에다가 빼기 48인가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a제곱은 64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사차함수가 대칭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문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사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차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라 그 말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울 때는 그래프가 꺾여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x축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겠죠.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꺾어서 올려도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 g1과 g'1이 같대요. 그 말 뜻은 여기 넣어보게 되면 절대값 f1과 그 다음에 절대값 f'1이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차함수와 4차함수에서 대부분의 힌트는 극값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 0,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냥 4차함수를 무작위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생각해보면 4차함수 이렇게 그려졌다. x축과 네 군데서 만났다. 그러면 꺾여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꺾여져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값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럼 여기는 벌써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사차함수가 x축과 네 군데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 군데서만 만나게끔 한번 그려볼까요? 세 군데서 만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꺾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 조건에 마이너스 1, 0,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세 군데는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인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1에서 접하는 형태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왜? 그래야 꺾어서 올렸을 때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하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f1과 f'1이 같습니다. 얼마로? 0으로 같아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뚫고 지나가고 1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났죠? fx는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에 곱하기 x에다가 곱하기 접하는 지점에서는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g2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g2의 값은 절대값 여기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얘는 6이 돼야 됩니다. 비교적 3번이죠.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움직여 가면서 x축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 요 크기 순서대로 갖는다. 그리고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함수에 대한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3차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도함수를 도함수 4차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고차항이 도함수도 양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입니다. 이게 f'x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fx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내려서 감소하다가 그죠? 여기서 찍고 올라가서 증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fx예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콤마 f 알파, 여기가 베타 콤마 f 베타, 여기가 감마 콤마 f 감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음수래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세 개를 곱하면 음수라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죠. 셋 다 음수든지 아니면 셋 중에 하나가 음수든지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 말뜻은 대략적인 x축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3차 함수 유추와 4차 함수 유추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셋 다 음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도 되죠. f 알파든 아직 모르는데 f 알파든 f 감마든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겠죠. 이걸 내려봤을 때 이렇게 f 감마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도 괜찮다 이 말이겠죠. 그죠?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볼까요? fx는 x는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의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볼까요? x축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된다면 교점이 두 개죠. 여기라고 해도 교점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f 감마만 음수일 경우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 그녀는 어떤 케이스라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디귿 볼까요? F알파가 양수이면 이게 양수다 이 말이죠. X축 위쪽이면 이 말입니다. fx는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지금 상황이 X축이 딱 이쪽에 위치하게끔 만들어라 그 말이죠. 양수라는 말은. 그죠?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나옵니다. 베타보다는 큰 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럼 이 말은 틀렸겠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를 개형을 우리가 유추를 할 때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들이 문제들의 힌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정쩡한 값을 주고 뭔가를 물어보지는 잘 않습니다.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극대 극소 지점들을 의심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 얼추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